안녕하세요. 교수법 관련된 책을 리뷰해드릴 홍용군이라고 합니다. 처음 리뷰를 자주 하는 거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분일까? 전 세계 100여 대학 중에 약 56개는 미국의 대학들인데 그런 미국 대학 교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어떻게 학습을 더하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책 몇 권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두고 비교해본 결과 두 권의 책을 골라냈습니다. 하나는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 이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케빈 교수가 지은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책입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책은 예일대, 하버드대 등 미국의 우수 대학에서도 일어난 교수 9명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교수법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거라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소 저리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수업에 사진하고 교수들이 하는 말 직접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 우수한 교수들의 생각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얘기할 만한 점은 이 책에서 교수 9명을 인터뷰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캠페인 교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의 저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캠페인 교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교수들의 교수법을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자인 캠페인이 누구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이자 뉴욕 대학교에 소립된 최고의 교수법 연구소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판이 나왔지만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서 영어 원판 이거 What the Best College Teachers Do 이 책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대학과 여러 학과의 교수를 대략 60여 명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15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우수한 대학 교수는 어떻게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 최고의 교수들의 교수법을 연구하고 그들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기록해서 이를 교육 이론까지 정리하고자 했답니다. 우선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책은 총 7장으로 나누는데요. 보시다시피 1장은 책의 소개 부분, 그러니까 최고의 교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내용인데요. 2장은 교수들의 학습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3장은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는가, 4장은 그들은 학생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5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이고요. 6장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7장은 학생들과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마지막으로 에피로그 부분으로 최고의 교수들에게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스터디텔링 방식으로 교수들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속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례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구성은 뭐냐? 따뜻한 주제를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로 풀어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선 최고의 교수
것들을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수는 약 60명에서 70명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60몇 명은 어떤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그건 바로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학생들에게 딥러닝의 능력을 키워주는 건 바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 그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잘 소화했다와 같은 암기의 경험이 아닌 이해의 경험을 말했는지 혹은 그 수업은 진짜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처럼 학생들이 다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배운 것을 과거나 미래의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능력을 키워준 교수들을 바로 우리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들의 강의실, 실험실 등에서 관찰하고 녹화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 계획서와 시험지, 과제 일환표, 심지어 강의 노트까지도 보았고 학생들의 리포트까지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의 시 모든 학생들을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각각 팀과 인터뷰를 했고 네 번째로는 몇몇 교수들에게 자신의 교수 방법과 교수 철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 인터뷰, 수업 자료, 그리고 수업 참고하면서 한 메모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는 텍스트로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배우게 된 몇 가지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머릿속에 구축해둔 기존의 사고 패턴을 이용해서 새로운 감각 정보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 패턴은 쉽게 거쳐지지 않다고 합니다. 이 관점을 말하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언급하였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운동의 관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의 대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을 따랐던 학생들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은 뭐냐? 즉 운동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반대의 의견, 즉 뉴턴의 운동관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뉴턴의 운동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이 바로 힘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으며 만약에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교수는 수업을 마친 뒤에 학생들에게 시험 보게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학생들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운동관을 동의하고 뉴턴의 운동관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오직 뉴턴 공식을 외우기만 했을 뿐이지 운동 형상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나름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고정된 사고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졌던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중요시하고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가졌던 틀린 관점을 엄격하게
거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관념을 맞게 거쳤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소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게 된 관점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한 4가지 학습 단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수용자 인지자, receivers이며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단지 교과 내용의 정답만을 외우려고 하고 진리를 자신의 지식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교실에서 용기만 들고 앉아서 교수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 적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종종 반대 의견도 갖는 학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그들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주관적 인지자, 이 용어로 말하자면 subjective north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 이들은 모든 지식은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소수 학생들은 세 번째 단계인 절차적 인지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절차적 인지자는 뭐냐? 학업 성취도의 판단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게 리포트를 쓸 줄 아는 학습 단계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여겨지지만 하지만 그들의 배운 지식이 교과 과정 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꿔서 말하자면 그냥 교수가 원하는 것을 줄 뿐이지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그런 거 지속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 즉 4단계에 도달해야만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력을 갖추고 자신이 가졌던 기존의 사고 방식을 스스로 수정하여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단계에는 2가지의 학습자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독립적 인지자이고요. 독립적 인지자들은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자신을 분리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늘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려고 하는 바로 저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용적 인지자이에요. 관용적 인지자 말 그대로 남들의 생각을 부조하기보다는 그 생각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한답니다. 이처럼 4가지 학습 단계가 있는데 신기한 건 학생들은 무조건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단계에서 학습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는 절차적 인지자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수용적 인지자 또는 주관적 인지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공감하게 된 점은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 지식만을 전달하는 대신에 관련된 주제를 탄력적으로 끼워 넣는다거나 다른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반복론하고 가설과 개념 등을 소명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다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학문에 따라 분조된 하나의 교육이 아닌 통합된 교육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버드 대학 어떤 교수가 화학 수업을 가르칠 때 그는 화학과 역사 등의 다양한 지식을 섞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화학의 지식을 사실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긴 여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여정에 즐겁게 동참하도록 요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제가 공감하게 된 관점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특정 버준 수업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능력은 믿어주고 또 더욱
어려운 학습 활동에 참여시키는 그런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습 성적이나 학습 성취도가 비교적으로 떨어지고, 또 여성은 수학과 물리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사실 고정관념을 받는 학생들은 뭐 자신이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에도 자신에 대한 타인의 그런 편견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이 자신들에게 이거 넌 절대 못할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질 때 그들은 이런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거 못하면 그 편견들이 맞았다는 증명이 될 거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런 스트레스들은 그들이 그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에 대해서는 그런 우수한 교수들은 어떻게 학생을 도와주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트리스맨이라는 교수가 수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미적분 수업을 듣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트리스맨 교수는 소수 인종 학생들을 보충 수업이 아닌 우수생 학습 세미나, 그런 우수생 학습 세미나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과의 교차를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거라면 보충 수업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들을 우수생 학습 세미나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역시 최고의 기준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반대의 효과를 낳은 거겠죠. 바꿔서 말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수들의 신뢰를 느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감하게 된 점은 바로 우수한 교수들은 학생들이批判적 사고력을 갖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批判적 사고력을 가지려면 우수한 교수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그런 사고력을 자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뭐냐? 그건 바로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발표한 그런 교내 많잖아요. 그 교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정확한 교내를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그 문제점을 팔고 들만한 질문을 던져서 그런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批判식 사고력을 자극하여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배우게 된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뭐 배울 수 있을까요? 직접 이 책에서 나온 교수법을 자신의 교수법과 간단히 결합시키기보다는 이 우수한 교수법에 기초한 어떤 사상, 태도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소화시키고 내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잘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구조로 이번 영상을 끝내려고 해요. 교사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간단히 써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1분 2초까지 온전히 학생들에게 바쳐줘야 한다. 한 교실이 아닌 구체적인 한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